오늘은 코리안이 관련돼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이기도 하고요. 재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삼성화재가 선박을 하나 계약 의뢰가 들어와서 보험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박 가격이 뭐 10조다.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걸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삼성화재 자체에서는 10조라는 돈을 한 번에 인수를 받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요걸 재보험사라고 하고, 삼성화재를 원보험사 혹은 원수보험사라고 하는데, 그 원수보험사에서 코리안리 같은 재보험사들한테 얼마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비율을 얼마씩 가져가라, 그에 따른 보험료를 우리가 주겠다, 그 대신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보험금은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보험사를 여러 개 두게 됩니다. 뭐 그리고 선박같이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죠. 재보험사에 또 재보험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하기 어려운 큰 금액에 대한 재보험을 두는데, 이 재보험을 하는 업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코리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키움증권이 시스템 점검을 내일까지 하는 거라 따로 차트는 보기 어렵고, 네이버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2022년도에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8,600원까지 올라왔고요. 5년 정도로 해도 거의 9,488원에 맥스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 특혜상 그리고 재보험 특혜상 어떤 다이내믹하게 오르기보다는 이제 평균을 유지하고 위험률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지급금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들이 아마 관건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책임준비금을 얼마나 또 당국에서 요청하는 책임준비금이 있을 겁니다. 지급이 가능한 돈이 얼마나 충당을 해놨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상증자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 그렇게 올라있던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고성장에 대해서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성장을 할 수는 있죠. 위험률이 떨어지고 보험료는 받았는데 사고 없이 무사히 계속 넘어가면 그게 수입 보험료가 자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보험업계는 코리안리 외에도 삼성화재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IFRS 영향에 따라서 수치가 좀 많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외에도 해외 쪽으로도 좀 재보험을 입지를 가지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간단히 폰은 7.61, PBR에 0.37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 대비해서 BPS가 22,000원인 거에 대비해서 아직 주가는 많이 좀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현금 배당은 지금 현재 주가로도 전년도 기준으로 마저도 5%가 조금 넘죠. 5.04% 정도 됩니다. PBR로 치면은 뭐 3% 정도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다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증가되는 때도 있고 소폭 하락할 때도 있지만 유지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22년도까지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뭐 재보험의 영업 수입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일단 영업에 근데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조금 만원 지역에 있었네. 22년도에는 영업이익보다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근데 이게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제가 그거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보험금 지급을 해놓은 부분을 인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조금 관건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볼 일 있으면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재활동이 좀 플러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라고 치면은 영업활동 썼고 많이 썼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차입금을 좀 땡겼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성향 자체는 3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 잘 될수록 배당금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는 안정적으로 배당 성향을 그대로 배당으로 돌려주고 있다. 영업이익을 당기순이 살펴볼 필요가 일단 증가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봤더니 영업이익 2,500억, 당기순이익도 2,000억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IFRS 17 기준입니다. 그 수입보험료 내역을 보면 특종이라고 해서 원자력 관련돼서 보험료가 높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해외 수자원 공사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ROE나 ROE 둘 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효율이 좋아졌고, 근데 보시다시피 회계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회계 기준에 어떻게 정립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수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좋아진 걸로 확인이 되고요. 현금성 자산은 좀 줄기는 했고, 계약 자산이 좀 많이 늘었다. 재봉,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는 주당 순이익이죠. 이거는 연결손익,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전년기 말 대비해서도 주당 순이익이 많이 늘어있다. 이게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럴만했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주당 순이익에 대한 부분, 전반기 대비해서 단반기는 많이 올라있다. 그럼 우리는 배당으로도 좀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코리안유 같은 경우에는 싸면 살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싸면 살수록.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종합지수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고, 떨어진다고 해도 뭐 6,000원대 보였고, 과거 5년 정도로 해도 뭐 4,000원 정도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매당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주가
주가 방어가 좀 되는 편이고, 일단 지금 가격으로도 해도 주가는 저평가인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걸로 나온 거고, 작년보다 더 뭐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상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좀 이런 거 있습니다. 회계 기준서가 좀 다르죠. 손익계산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에 대한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 올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주가가 오르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단기 상반기 영업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주식 차익으로는 좀 그동안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10년 정도를 봐도 12,000원에 대해서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저는 떨어질 때마다 적금처럼 꾸준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좀 주가의 좀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도 한번 있고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늦게 본 편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거지만,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늦게 봤습니다. 방송 전에. 이렇게 오늘은 방송을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